가을 초입 찬바람이 서서히 뺨을 파고들 무렵 김말순 할머니는 아침 일찍 허리를 펴며 마당에 나갔다.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하루하루가 귀한 축복이었다. 평생을 시골 장터의 반찬 가게에서 일해 온 그녀에게 도시라는 공간은 늘 낯선 외부였다. 그러나 그날 아침 손녀 이서연이 보낸 전화 한 통은 그런 할머니를 잠시 다른 세계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에게 각별했다. 김말순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쉴 새 없이 가게를 꾸려온 이유는 결국 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였다. 할머니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손녀 이서연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시장 한편 작은 반찬 가게에서 뿜어져 나오는 콩나물 데치는 소리, 달걀말이를 부치는 기름 냄새, 배추김치를 다듬는 정성은 곧 손녀를 위한 생계였다. 그 전화를 받고 이서연이 전한 말은 뜻밖이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고급 백화점 그녀가 근무 중인 회사의 직영점에 함께 가보자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내가 거길 왜 가니? 구경만 하고 오면 되지 않느냐. 서울의 화려한 도심과 값비싼 백화점은 할머니에게 그저 낯선 그림이었고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고 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나면 잠시라도 들러요. 그렇게 토요일 아침이 되자 김말순 할머니는 혹시라도 손녀에게 민폐가 될까 싶어 한껏 깔끔하게 차려입으려 노력했다. 오래 입어색이 약간 바랜 검정 코트에 정갈한 블라우스,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단정했다. 가을 바람이 부는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는 기다림 속에 약간의 떨림을 느꼈다. 도시로 향하는 길, 손녀가 있는 곳은 어떤 풍경일까? 그리고 그 백화점이란 공간은 도대체 얼마나 화려한 곳일까? 버스를 타고 1시간 남짓이 흘렀을 때 드디어 서울 도심에 가까워졌다. 창밖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익숙지 않은 소음과 차선, 가득한 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건물마다 세련된 간판이 반짝였다. 시골 장터의 정겨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이제 곧 도착하니 할머니는 내리셔서 천천히 나를 기다려주세요. 이서연이 미리 말해준 대로 할머니는 종점에 내린 뒤 한참을 걸어 백화점 앞에 다다랐다. 실물로 보니 더욱 웅장했다. 백화점 외벽에 커다랗게 걸린 현수막과 반짝이는 간판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손녀를 믿고 마음을 다잡았다. 근처에서 잠시 서성이자 곧 이서연이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구두를 신은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잠깐 회사 일이 있어서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동안 할머니께서 안쪽을 구경하시고 저랑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어색했지만 손녀가 건네는 따스한 미소에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래, 바쁘다면서도 이런 데까지 날 데려오려고 애썼구나. 일 보러 얼른 가봐라. 나는 구경이나 좀 하마. 할머니는 몇 번이고 손녀 손을 꼭 쥐며 인사했다. 곧 이서연은 서둘러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그렇게 혼자 남은 김말순 할머니는 백화점 정문을 통과했다. 출입문 주변에는 세련된 안내 직원이 서 있었고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조명이 로비를 밝혀주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은은한 향수 냄새와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색색깔 진열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골에서 작은 반찬 가게만 보아온 할머니에게는 낯설고도 신기한 광경이었다. 와, 세상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많구나.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로비 한가운데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약간 머뭇거렸다.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큰 통로를 따라 걸으며 여러 매장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의류, 화장품, 보석 등 온갖 물건들이 고급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화려해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댔다.
그때 문득 한 명품 브랜드 매장 쇼윈도에 진열된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베이지색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디자인이었는데 오래전 자신의 젊은 시절 사서 들고 다니던 작은 손가방과 닮아 보여서였다. 추억이 밀려왔다. 30대 초반 막 반찬 가게를 시작했던 시절에 작은 도시 장터에서 어렵게 산 가방을 떠올렸다. 그 가방에 처음으로 수첩과 영수증을 넣고 다니며 하루하루 장사 수익을 꼼꼼히 기록하곤 했다. 그때는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 새벽 시장을 돌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그래도 늘 마음만은 당당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열심히 일해 손녀를 잘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리운 마음에 이끌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향기는 더 짙어졌고 진열 때마다 빛나는 제품들이 가지런했다. 직원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움직였고 사방에 울리는 잔잔한 음악이 분위기를 더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할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방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려 진열장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하지만 곧 이내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낡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다는 점 오래되어 보풀이 올라온 검정 코트, 그리고 시장에서 태닝된 듯 거칠게 갈라진 손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을 연출했을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조금 움츠리며 가방에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 순간 매장 안쪽 직원 두 사람의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다. 저기 저 할머니 좀 봐. 고객이 맞긴 한 건가? 그러게요. 혹시 길을 잘못 들어오신 게 아닐까요? 할머니는 구체적인 말을 정확히 듣진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임은 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가방을 살펴보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온갖 사람을 상대해 왔기에 이런 식의 시선은 아주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머리로는 익숙해도 막상 직접 겪으면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조금 더 가방을 살펴볼까 고민하고 있을 즈음 그 직원들 중 한 명이 매장 안쪽에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녀는 간판에 부점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치마 차림이었다. 화장이 잘 어울렸지만 말투에는 조금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고객님, 이쪽 공간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라면 밖에서 봐주셔야 해요. 분명 예의 바른 어투였지만 목소리 속에 느껴지는 거리감이 뚜렷했다. 김말순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애써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다 가방이 예뻐서 잠깐 만져본 건데. 미안하네. 부점장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제품들은 매우 고가라서요. 구매 의사가 없으시면 직접 만지시면 곤란합니다. 할머니는 손에서 가방을 놓았다. 정성껏 돈을 모아 해외 유학까지 보낸 손녀 생각이 아득히 떠올랐다. 시장통에서 평생을 버티며 키워낸 손녀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순간 마음이 요동쳤지만 자존심이 강한 성격 탓에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나가마? 미소라 할 수도 없는 희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보이곤 매장 밖으로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뒤에서 또다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할머니의 귀에는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꽂혔다. 저런 거지 같은 할머니가 괜히 가방 만지다가 냄새라도 배면 어떡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멈칫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심장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 허름한 차림을 한 시골 할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대하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쪼그라드는 듯했다. 그러나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 온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다. 백화점 안복도를 걸어 나오니 구석에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었다. 할머니는 그곳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손등에 자잘한 흉터와 굳은 살이 가득했다. 이 손으로 일해 번 돈으로 손녀를 키웠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삶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한순간의 말과 시선이 마음을 후벼 팠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약속했던 한 시간이 다 되어갔다. 멀리서 손녀 이서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서연은 할머니를 발견하자 한눈에 무언가 이상하다고 눈치를 챘다. 평소 활기차고 기운 넘치던 할머니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애써 웃어 보였다. 아이고, 내가 웬일로 여기 와서 구경이나 해보려 했더니 괜히 피곤해졌나 봐. 거짓말 같은 변명이었으나 이서연은 그 말 속에 담긴 아픔을 감지했다. 혹시 어디 매장 가셨다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녀가 천천히 물었다.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조금 전 다녀온 명품 매장을 가리켰다. 그 순간 매장 밖에서 고객을 배웅하던 직원들이 이서연과 할머니를 발견했다. 특히 부점장으로 보이는 여자의 시선이 잠시 얼어붙었다. 이어 그녀 옆에 있던 신입 직원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무언가 수군댔다. 그러다 그들이 뱉은 말 한두 마디가 이서연의 귀에 흘러들었다. 아까 그 할머니 아직도 저기 있네. 설마 뭘 살 형편이나 된다고 기다리는 건가? 이서연의 표정이 삽시간에 차갑게 굳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그녀였으나 할머니를 건드린다면 달랐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잠시만요. 라고 조용히 말한 뒤 곧장 그 직원들을 향해 다가갔다. 매장 앞에서 두 사람과 마주한 이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방금 제 할머니에 대해 말씀하신 건가요? 부점장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으나 곧 이서연의 단정한 차림새를 훑어보고는 어딘가 묘한 우월감을 놓지 않으려 했다. 글쎄요,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장은 고가 브랜드이다 보니 구매 의사가 없으면 그냥 밖에서 구경해 달라고 안내해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이서연은 말없이 부점장과 신입 직원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할머니,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이서연은 할머니 손을 살며시 붙잡고 백화점 출구 쪽으로 걸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이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다. 어쩐지 할머니의 자존심이 짓밟힌 듯한 기분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게다가 그녀는 단순한 일반 고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사 감사팀 소속의 임원으로 회사 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할머니가 방금 겪은 일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 이미지와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손녀는 늦은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서연은 밥을 먹으며 거의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할머니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풀어놓곤 했지만 오늘은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은 듯 했다. 할머니는 오히려 손녀를 달래려 했다. 서연아, 괜찮아. 이런 건 내가 살다 보면 겪을 수도 있는 일이야. 괜히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이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식사를 마치고 곧장 노트북을 열었다. 평소보다 더욱 꼿꼿한 자세로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결심을 내비쳤다. 노트북 화면에는 럭셔리 브랜드 유통부문 연간 감사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할머니, 내일 저와 같이 그 백화점에 다시 가주세요.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속에 어떤 결의가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검은색 고급 세단이 백화점 정문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먼저 내린 이서연은 달라진 분위기의 정장 차림이었다. 이어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김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입었던 낡은 코트와 운동화가 아니라 손녀가 급히 준비해준 베이지색 정장과 단정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적지 않게 어색했지만 할머니는 손녀를 믿고 차분히 따라 내려섰다. 백화점 매니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맞이했다. 본사 감사팀 임원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연락이 일찍이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이사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였다. 이서연은 오늘은 비공식 일정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짧게 답하고 할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곧 명품 매장층에 도착하자
매장 직원들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어제 마주쳤던 부점장과 신입 직원도 있었다. 부점장은 미리 전해 들은 소식 덕분에 어쩐지 사색이 된 얼굴이었다. 신입 직원 역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었다. 주변 고객들과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감지하고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이서연은 짧게 인사를 건네며 어제 제 할머니가 이 매장에 들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부점장은 잔뜩 긴장한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 예? 혹시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이서연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 할머니세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 본사 감사팀 이사입니다. 그제야 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도 숨소리를 죽였다. 어제 저희가 혹시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뗐으나 이서연은 손짓으로 말을 끊었다. 이제부터 공식 고객 응대 감사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서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어제자 매장 CCTV 영상을 준비했다. 영상 속에는 할머니가 매장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이 수군거리던 모습, 부점장이 그녀를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다 했던 장면, 마지막으로 거지 같은 할머니라고 비하한 발언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매장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부점장은 얼굴이 날이 파랗게 변했고 신입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머금었다. 이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반복 재생했다. 그리고 조용히 태블릿을 껐다.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원칙이 뭔지 다들 아시죠? 어떤 고객이든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장에서는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매서운 힘이 서려 있었다. 이 일은 단순히 한두 명의 직원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 전체의 가치와 신뢰도에 직결되는 문제죠. 그때까지 조용히 서 있던 김말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아가씨들 나 나름대로 어제 기분이 참 안 좋았어. 오랜만에 손녀가 불러줘서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거지 같다는 말을 들어야 하니.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평생을 장사해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부점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명품 매장이니까 손님을 옷차림으로 판단했고 그건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이 문제는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고 오늘부터 즉각적으로 고객 응대에 대한 전면 재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부점장과 신입 직원에게 각각 공식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알렸다. 동시에 백화점 전체에도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지시했다. 그날 오후 임원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백화점 측 매니저와 브랜드 담당자들, 그리고 이서연이 모두 모여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서연은 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소개했다. 제 할머니께서는 4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고객 응대의 본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백화점 총괄 매니저가 할머니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말순 여사님. 저희가 고객님을 편견으로 대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수줍은 듯 자리에서 몸을 약간 숙였다. 그냥 나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회의실에 모인 임직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김말순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돈 많아 보이는 손님이나 시장에서 몇천 원어치만 사가는 손님이나 똑같이 대했어. 그분들의 형편이 어떻든 내 반찬을 먹는 건 똑같잖아. 그게 장사하는 이의 기본 도리라 생각했지.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 전체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이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백화점 측을 돌아보며 오늘을 계기로 전 지점에 걸쳐 고객 평등 응대라는 캠페인을 진행합시다. VIP 선정 기준에서도 겉모습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구매 이력과 고객 충성도를 주 지표로 삼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가
이 의견에 동의하며 실제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시작했다. 결국 부점장은 공식 징계를 받은 뒤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되었고, 신입 직원은 재교육 후 다른 매장으로 옮겨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백화점 내부에서는 고객 차별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몇몇 매장 직원들이 익명으로 올린 글에서는 겉모습만 보고 손님을 판단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백화점 내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직원들은 고객을 맞이할 때 훨씬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로 인사했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매뉴얼도 도입되어 누구에게나 열린 매장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었다. 외관이나 옷차림이 어떻든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응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많은 소비자가 예전보다 백화점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반응을 전하며 공유 글을 남겼다. 그 가운데는 할머니처럼 겉모습 때문에 차별받았던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정작 김말순 할머니는 그 소란스러운 뉴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어쩌다 관련 소식이 나오면 그저 조용히 채널을 돌렸다. 그저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다. 아침이면 시장 가게를 잠깐 들러서 옛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손녀 집에서 소일거리나 도와주었다. 하루하루가 평온하고도 고마웠다. 그녀는 사실 그 백화점에 다시 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서연이 문득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 그 백화점에 갈 일이 생겼어요. 한 번 더 함께 가주실래요? 다른 게 아니라 제안할 프로젝트가 있고 할머니가 꼭 다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손녀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한참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야. 하지만 나는 그런데 또 가기가 좀 겁이 나네. 며칠 뒤 늦가을에 접어든 아침.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공기는 서늘했다. 이서연과 할머니는 다시 백화점 정문을 향해 걸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예전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나왔다. 염색이 살짝 바랜 회색 카디건에 오래된 블라우스,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 손녀가 빌려준 고급 옷은 더 이상 입지 않았다. 이게 나야. 내가 편한 옷 입고 당당히 갈 테니 그게 진짜 의미가 있지 않겠니?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백화점 로비에 들어서니 지난번과 달리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명랑하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다. 할머니는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이서연은 할머니, 이제 예전에 가셨던 그 매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라고 조심스레 제안했다. 매장 앞에 다다르자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화려한 쇼윈도는 여전히 눈부셨지만 직원들의 태도에서 전과 같은 경직된 냉기가 사라졌다. 이전에 재교육을 받은 후 새롭게 자리를 잡은 신입 직원이 할머니와 이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 저번에 봤던 가방이 아직 있나 궁금해서.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내했다. 진열장에는 할머니가 그토록 추억해 맞이 않았던 디자인의 가방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다. 할머님, 이 가방이 지난번에 관심 보이신 모델인가 봐요. 혹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시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놀란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직원의 정중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다. 지난번처럼 매장 밖으로 내쫓는 눈초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구경해 달라는 배려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손에 들었다. 과거에 쓰던 이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손가방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련했다. 그러자 직원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젊었을 때 이거보다 작은 가방을 들고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 처음에는 몇 해 쓰다가 낡아서 못 쓰게 됐는데 그때 기억이 참 좋아서
직원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귀 기울였다. 정말 멋지신 이야기네요. 그 추억이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가방이었나 봐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 가방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 그때 매장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김말순 여사님 다시 매장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불편함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방문해 주시다니 저희가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할머니는 머리를 긁적였다. 아유나야, 그러자 매니저가 작게 쇼핑백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저희가 작게나마 준비한 감사의 선물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오메 뭘 이런 걸 다. 나도 그냥 구경하러 온 건데. 그러나 매니저는 지난번 일로 인해 저희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할머님께서 직접 큰 깨우침을 주셨죠. 앞으로도 저희 매장에 언제든 편하게 들러주세요. 이건 그저 감사의 마음이에요. 라고 정중히 설명했다. 결국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쇼핑백을 받았다. 가게에서 나오며 할머니와 이서연은 로비 한편 벤치에 잠시 앉았다. 할머니는 봉투를 살짝 열어 안을 보더니 작고 단정한 카드 지갑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다. 갑작스러운 호의가 여전히 어색했지만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서연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 보구나. 저 직원들 태도가 확 달라졌잖아. 할머니는 생각에 잠기듯 백화점 매장 쪽을 바라보았다. 이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알려준 게 그거잖아요, 할머니. 어떤 사람이든 귀하게 대해야 한다고. 아마 그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었겠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편이 뭉클했다. 시골 장터에서 묵묵히 반찬을 팔며 쌓아온 자신만의 철학이 이런 식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이 신기하게도 느껴졌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손녀는 백화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가을 해가 뉘엿뉘엿 기울며 노을이 붉게 물들였다. 두 사람은 각자 아이스크림을 한 입씩 베어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나는 저 매장 직원들 너무 엄하게 혼내주기만 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니. 이서연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고개를 저었다. 혼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었어요.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할머니처럼 불쾌함을 겪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마 그분들도 훗날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의 말을 곱씹었다. 맞아, 사람은 배워가며 변할 수 있는 존재지.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서연은 한껏 작아 보이던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살짝 웃었다. 할머니 혹시 다음에는 시장처럼 편안한 곳 말고 다른 곳도 함께 가주실래요? 제가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여러 매장을 돌며 점검해야 하는데 할머니 시선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아이고, 또 누가 혼나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은 한동안 밝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노을은 짙어져 공원 가로등에 작은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김말순 할머니와 이서연은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를 정리하며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비록 그 시작은 불쾌하고 씁쓸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이 변하고 변화가 확산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해 없이 소박하고 정직한 시골 할머니의 조용한 자존심이 있었다. 며칠 뒤 백화점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여러 채널을 통해 새로운 고객 응대 기준을 발표했다. VIP 선정 기준에서 외모나 옷차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아예 삭제하고 모든 방문객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매장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미스터리 쇼퍼를 투입해 실제 고객 체험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명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별적 시선이 사라진다면 누구나 기분 좋게 백화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 소식은 다른 고급 브랜드와 백화점들에게도 파문을 일으켰다.
일부 언론에서는 럭셔리 시장에서의 갑질 문화 종식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SNS에서는 내가 겪은 명품 매장 이야기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다. 숨겨져 있던 소비자들의 경험담이 마치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말순 할머니가 겪은 에피소드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으로 출근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미디어에 관심도 없었고 그저 손녀가 무탈하게 지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손녀가 감사팀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이 대견했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돕고 싶었다. 어느 밤 반찬 가게에서 쓰던 수첩을 들춰보던 할머니는 문득 그 가방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 가방을 내가 실제로 살 일은 없겠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서연은 할머니 덕분에 회사 안팎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려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명성이 쌓였고 상사들은 그녀에게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전부 할머니가 원동력이었다며 손사래를 치곤 했다. 한 인터뷰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서연에게 물었다. 어떻게 소비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그녀는 짧게 답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배운 가르침이 제 안에 녹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와 손녀는 퇴근 후 집안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수십 년 전 할머니가 반찬 가게 문을 처음 열었던 날부터 지금껏 쌓아온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새벽 시장을 돌며 재료를 떼오던 이야기. 태풍으로 인해 장사가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때로는 불량 고객에게 서러움을 당했지만 꾹 참았던 이유. 그 모든 인생의 장면이 뒤섞여 펼쳐졌다. 결국 장사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더라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지. 할머니는 어느 순간 말끝을 조용히 마무리했다. 이서연은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곱씹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 어쩌면 그게 바로 백화점 매장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 메시지가 조금씩이나마 퍼져나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교훈이야말로 할머니가 손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며칠 후 다시 주말이 찾아왔다. 이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들뜬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시장도 문 닫는 날이잖아요. 저랑 어디 좀 가보시죠. 제가 점심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할머니는 점잖게 손사래를 치면서도 손녀가 제안하는 일이라면 왠지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래, 어디든 가보자꾸나. 그날 찾은 곳은 어느 소규모 백화점의 새로 문 연 매장들이었다. 예전처럼 큰 명품관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중저가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다. 할머니와 이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은 활기차게 어서 오세요 라고 외쳤다. 할머니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밝은 인사를 받으니 괜히 나도 좋은 손님이 된 것 같네. 이서연은 핸드백 코너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할머니, 여기서 편하게 하나 골라보세요. 고향에서 가볍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가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에이, 굳이 안 사도 돼 라고 말하며 튕겼지만 이미 가방 코너에 가서 한참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결국 마음에 드는 작고 단정한 손가방 하나를 골랐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고 재질도 튼튼해 보였다. 이 정도면 시장 갈 때 지갑이랑 휴대폰 손수건 정도 넣고 다니기 딱 좋겠구먼. 결제를 마치고 매장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새 가방을 곰곰이 살폈다. 모퉁이 부분은 어딘가 어설픈 바느질이 느껴졌지만 그 또한 정감이 갔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서연은 살짝 웃으며 명품 매장 못지않게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라고 농담처럼 물었다. 할머니는 명품은 너무 부담되고 이것도 나에겐 충분히 최고야 라며 활짝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버스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는 노을빛이 다시금 번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지난번에 받았던 카드 지갑과 오늘 산 손가방을 나란히 떠올렸다. 하나는 값비싼 브랜드에서 공손히 선물로 준 것이고 하나는 서민적 매장에서 자신이 직접 고른 물건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둘 다 소중하기 그지없었다.
서연아 인생이란 게 참 재밌다.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처럼 시작된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니? 이서연은 그러게요. 할머니 말씀처럼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게 결국 좋은 방향이라면 더할 나위 없죠라며 작게 웃었다. 그 말은 기나긴 시간이 만들어낸 결실을 요약하는 듯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가며 힘겹게 살아온 할머니, 그리고 그 힘으로 성장해 회사 감사팀 임원이 된 손녀. 이 둘의 인생이 교차해 결국 백화점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셈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 즈음 하늘엔 어느새 별이 하나둘 떠 있었다. 서늘하게 식은 공기가 늦가을 풍경을 한껏 물들였다. 두 사람은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춰 섰다. 어딘가 나란히 서서 높은 빌딩 사이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이서연이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늘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것도,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것도. 할머니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내가 너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구나. 그리고 말이지,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도 네가 있기에 가능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서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다. 그날 밤 이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간단한 감상문을 작성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할머니의 고단한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그 따뜻함이 지금 여러 백화점과 매장에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지난 시절을 떠올렸다. 어린 날 시장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순간, 어두운 새벽에 반찬 재료를 사러 나서던 길 배추를 사들고 오다가 넘어져 멍이 들었지만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주며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말하던 장면. 그 작고 소박한 위로가 평생 마음의 밑거름이 된 건 아닐까. 다음 주가 되어 백화점에서는 정식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소책자를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그 표지에는 우리는 모두 손님을 사람으로 마음으로 맞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지면에는 김말순 할머니의 작은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존경한다고 말해 온 이서연 이사의 짧은 글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었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는 말이었다. 거친 손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법, 그것이 진짜 서비스입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자주 회자되었다. 어떤 신문 칼럼에서는 한 시장 상인의 자존심이 거대 기업의 운영 방침까지 바꿔놓았다는 제목을 달았고, SNS에는 김말순 할머니 진짜 인플루언서라는 농담 섞인 호칭까지 등장했다. 정작 할머니는 그 사실을 잘 몰랐지만 손녀는 종종 기사 링크를 보여드리며 할머니 이렇게 유명해지시면 어떡해요? 라고 웃었다. 할머니는 에이, 별소리 다 듣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어딘가 자부심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내가 이제야 손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소감이랄까. 사실 언제나 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렇게나마 손녀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을이 깊어 나무십잎이 붉게 물들고 바닥에 떨어진다. 시장거리는 내리막을 타고 쌀쌀한 바람이 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곧게 허리를 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과거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잠시 마음을 흔들긴 했지만 이제는 보다 큰 배움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서연은 오늘도 회사로 향한다. 감사팀 임원으로서 더욱 바쁘게 일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언제나 할머니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때때로 할머니에게 새로운 매장 변화 소식을 전하고 할머니는 그래 참 잘 됐네 라며 담백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채워가며 살아간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모습,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작은 정성과 진심 어린 가르침이 더해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이 저무는 어느 날 백화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할머니와 손녀의 실루엣이 참으로 평화롭게 느껴진다. 그 모습이 머무르는 동안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바뀌어갈 것만 같다.